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정의 초점을 부동산 대책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숱한 부동산 정책에도 치솟는 집값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책 신뢰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책 시그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국토부 장관의 추가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연이어 부동산 투기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정책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자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부동산 대책 관련 신속한 입법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 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성 매매자의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확충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에 빠짐없이 등장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현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뜨겁게 달궈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확대를 꼽았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서울 전체 주택의 10%에 달하는 4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며 서울시 정책이 같은 기조로 지속된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과열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98%에 달하는 싱가포르를 롤모델로 꼽으며 우리도 주거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도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당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불평등 문제, 불공정 문제를 좀 담당해서 그래서 개발 만능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쓰게 하면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같은 기여금을 강북에 투자하면 훨씬 더 큰 인프라를 만들 수 있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게 시행령 개정을 거듭 촉구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강북에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다며 양천에서 청량리까지 강북과 강서를 횡단하는 강북 횡단선 계획 등을 강북권 개발의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집값 인상 여파로 함께 움직일 전월세 임대료를 주목하며 서울시 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적에서 서울 공급대책 카드로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박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보물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후 논란이 예고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를 또 꺼내든 박원순 시장. 하지만 수요자 니즈를 간과한 재탕, 삼탕 대안일 뿐 추가 공급 대책으로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또한 집값 안정보다는 풍선 효과만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을 팔고 이른바 꼬마 빌딩을 사들이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에 비해 대출이 쉽고 넉넉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빌딩 매수세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중개업체는 최근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19년 2분기에 비해서 20년 2분기가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죠. 서울 서초구의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를 보면 올 들어 5월까지 731건으로 518건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면서 규제가 적은 빌딩 투자로 큰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정부는 건물을 살 때의 대출 한도를 임대료 수익과 연동하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되면서 코로나에 따른 임대료 수익 감소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실률도 중대형 건물의 경우 압구정과 신사역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치솟았지만 소규모 상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일정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으로 수요가 움직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꼬마 빌딩이나 현재 서울 강남권의 꼬마 빌딩은 최소 40억 원, 비강남권은 30억 원 수준으로 15에서 20억 원의 고가 주택을 팔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낀 빌딩 매수가 하반기 이후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